안녕하세요. 송재호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음, 지난 주간에는 상당히 이제 중국의 어떤 부동산 리스크 요인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는 또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의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4.3대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이제 기술주들, 비테크 기업들이 좀 어려움이 겪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하지만 네, 이렇게 또 어렵던 부분들 또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벤트라는 점에서 빅 이벤트 또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그동안 AI 반도체 관련해서 상당히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여기에 또 실적 발표가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또 잘 나올지 부합할지 그런 부분이 좀 연결될 텐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도 이제 제목은 이렇게 엔비디아 소문자 잔치 잭슨 홀 미팅 네, 이제 국채금리 그래서 변곡점을 대비한 주도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소외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뭐 시장을 이끄는 쪽은 결국은 이제 주도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중심에서 이제 애국인의 선물 쪽 그리고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금융 투자 지난주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이어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우리가 변동수 수급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변동수 수급하게 되면 이제 선물부터 네, 이런 부분들 다 연결되는데요. 프로그램 네, 특히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나오는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네, 오늘은 2000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흐름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이렇게 막 완전히 또 돌아서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런지 오늘도 이제 테마 쪽의 흐름에서 좀 더 강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이제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뭐 맥신주라든지 이런 쪽에 관해서 움직이는 양상이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결국은 시장은 지금 2차전지라든지 또 그동안 자동차도 많이 조정 나왔고, 또 반도체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는 상당히 이제 흐름에서는 그렇게 이제 네, 상단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바이오 중국 소비주까지 네,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펜을 다시 한번 네,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도 섹터 부분에서 2차 전지부터 자동차 반도체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큰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중국 소비 관련해서도 1차적으로 상승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중국 관광객들 들어온다면 네, 그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의 주셔서 또 봐야 되는 하나의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해 놓고요. 흐름에서 한번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네, 중국의 부동산 이런 네, 파산에 대한 부분 때는 흥다그룹이라든지 또 여기 관련된 부동산 기업들이 좀 부담을 있었죠. 그리고 뭐 테슬라 가격이나 이슈 때문에 이천지에 좀 부담을 줬었고요. 네, 그전에는 뭐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이슈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는 네, 가장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크죠. 네, 잭슨홀 미팅. 어, 작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상당히 시장이 좀 급락이 났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이제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연결점이 크기 때문에요. 국채금리 부분이 지금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3대 정도. 지난번 네, 작년에 고점이 형성됐던 물가가 많이 올랐던 시점하고 이제 거의 똑같은 구간에 있습니다. 이거 꺾어져야지 네, 미국장도 반등이 이루어질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도주 성장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걸 보고 있고요. 네, 뭐 금통위도 있고 하죠. 네,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이 부분하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23일이고요. 이제 잭슨 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제 26일 정도에 우리의 시장에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예정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결국은 뭐 AI 쪽 우리 삼성전자, 한이스 같은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장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잘 나온다면 결국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모멘텀도 있다는 거고요. 네이버가 이제 24일 날 AI 관련된 클로바 X 공개가 있습니다. 챗 GPT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국 기업들이 따라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점, 그리고 8월 30일 정도 보면 이제 7월 관광 통계를 통해 가지고 중국 쪽, 중국 소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시간에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지금 4.4%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AMAT가 실적 발표하면서 향후 전망에서도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장비주들,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오래간만에 정말 많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전 이제 부담을 줬었는데요. 5.8%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하고 AI 대표 기업들이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점도 한번 체크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일단 테마로 본다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연결해서 23일 날 현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시장에는 이제 24일 정도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한 대표 기업들이 좀 있죠. 한미반도체, 뭐 인터프레스, 이수페타시스, ISC라, 이오테크니스, 뭐 HPSP라든지 STI, 뭐 관련된 PSK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많이 연결될 것 같고요. 중국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뷰티 쪽으로 연결된 부분이 클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 뭐 호텔신라라든지 최근 이제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 지금 그 중국의 로컬 기업에 관련해서 공급하는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된 고급 업체들이 대부분 상위 쪽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톡스 관련된 파마 리서치라든지 이런 메디톡스, 뭐 클래시스, 뭐 이런 미용기기 관련해서 뭐 제이시스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도 연결되어 있고요. 게임 관련해 8월 이제 이벤트로서요. 8월 23일부터 27일 날 유럽 최대 게임 쇼가 있습니다. 게임스컴에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또 게임주들 아직 추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단발성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좀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했을 때 이번에 이제 그 지난번에는 실적 이제 파란색이 실제 발표거든요. 회색이 이제 예상치인데요. 4분 그 작년 4분기 그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관련해서 4분기하고 3분기 관련해서도 이제 체크해 보면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이 있어서 좀 상당히 좀 높게 반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전망에서는 급속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주문이 많이 늘어 있고 중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미국이 규제하는 부분에서 선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아마 결정이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좋은 결과 이어져서 다시 한번 좀 반도체 쪽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재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뭐 우리가 이제 아는 기업들에서 지금 계속 움직여 있죠. 저도 뭐 2월 아니 3월 초부터 2월 말부터 해서 이 관련해 뭐 하나 마이크론부터 조립 관련해서 하나 마이크론이 대표 기업이죠. 여기서 많이 주목받았던 게 그래서 들어가는 장비 쪽 다이싱 웨이퍼를 잘라서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HBM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GPU가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옆에서 D램이 GPU하고 연결되어 있죠. 옆에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층층이 올려서 만들었던 이 HBM 반도체. 결국은 이 웨이퍼에 있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칩을 잘라야 되는 게 바로 다이싱이라고 합니다. 예, 원래는 칩을 하나를 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칩을 그래서 다이싱을 하는데, 이제 대표 지금 뜨고 있는 게, 저희도 이제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이제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한 140%대 구간에서 150% 넘어갈 때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오테크스가 지금 현재 이제 주목을 계속 받고 있죠. 네, 그래서 한미반도 제네셈 또 여기 관련해서 이제 어태치 하는 이 과정에서 또 한미반도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 장비 쪽에 본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본딩하는 과정에서 쓰는 장비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니플로 장비는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구멍을 뚫고 이게 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범프, 마이크로 범프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를 잘 부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니플로 장비인데 일단 PS 홀딩스 SI가 이제 주력을 하고 있죠. SI 그래서 쉽게 꺾이지 않는 거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네, 이번에도 뭐 SK한스 같은 경우는 네, HBM3 다음 제품의 모델을 또 공개를 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장비들이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립 과정에서 지금 테스트 들어간 부분에서 뭐 유닛 테스트라든지 뭐 인터플렉스 이제 부품 쪽이죠. ISC하고 니노공업 같은 경우가 이게 들어가는데 테스트하게 되면 들어가는 소켓 네, 그런 쪽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쪽도 그래서 IS가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 이제 니노공업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니노 관련해서 한번 이제 이따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지금 이제 일정이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4분기부터 HBM3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해 나갈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 이게 이제 HBM3 같은 경우가요. 한 400기가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하니스가 공개한 거 보면 HBM3E는 1.1테라 이상 그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 처리 속도를 용량을 해서 이런 관련된 이야기 나와서 한번 체크해 봤고요. 한번 보고 그래서 음,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관련이 많이 보셨죠.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론하고 세 개 회사가 있죠. 이제 D램 회사는 세 개 회사만 지금 주력으로 남아 있죠.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주도하면서 삼성전자 뒤따라하는 상황에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판 쪽은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기판을 줄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이제 한미 반도체 여기에 관련된 부분하고 들어가는 이제 ISC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선점하는 기업들이 먼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약간 네이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결국은 네, 이익으로는 지금 이제 바닥을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로 본다면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모멘텀으로 된다면은 이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또 하나의 봐야 되는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네, 관련해서도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그 체크해 드렸죠. 그래서 아마 관련된 이슈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온라인, 네, 그때 이제 한국의 단체 관광 허락되고 나서 한국 코너 쪽 오픈되고 나서 네, 지금 계속 한국에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제 기대감 이후에 실적으로 반영된 시점을 본다면 이제 회복하고 있는 시점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화장품 쪽 안에서 이제 약간 이제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홀마 같은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이제 실적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쪽하고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이제 거기에 중국 관광객이 또 오니까 앞으로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 흐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이제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데 어떤 저는 이제 호텔신라 쪽도 연결해서 좀 볼 필요 있겠고 또 면세점 더 이어진다면 현대백화점 그런 식으로 포커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체크해 보면, 네, 이 이벤트에서 보니까 이제 AI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실제 지금 현재 시장 끝나지 않았지만, 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쪽하고 이제 테슬라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끝나면은 또 이제 반도체 쪽하고 이제 2차전지 쪽 흐름에 긍정적으로 좀 일단은 좀 네, 이어지는 흐름들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AI 우리가 이제 많이 보여드렸던 반도체 HBM 고대 메모리 쪽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AI 쪽으로 관련해서 이제 HBM 후공정 관련주들 제가 워낙 제가 초반에 제가 말드렸던 종목들이죠 대부분 뭐 이오테크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요 니플레 장비 쪽 아까 소개드렸는데 이런 장비 쪽은 제가 뭐 영상에서 이전에 하단에 있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알려드린 기업들인데 마찬가지 이렇게 쭉 가고 있으니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솔더벌 쪽에 덕사이메탈도 조정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 조정 많이 보였는데, 하여튼 이제 결국은 이제 솔더벌은 이제 기판에 들어가는 이제 볼이죠. 네, 이제 전기적 신호를 연결해주는 볼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한번 다시 내놨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는 있겠고요. 네, 아까 반도체 안에서 이제 리노그 같은 경우는 예, 한번 좀 이제 연결해서 이제 반도체에 거의 들어가는 이제 소켓 쪽으로 연결해서 또 연결되어 있는 기업 중이고 그래서 한번 이제 관심 있게 다시 이제 이전에도 한번 주가가 흐름에서는 이제 이렇게 오면 이제 한 21만 원대까지 한번 움직였던 종목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아이폰 같은 신제품도 나오고 추가적으로 지금 애플이 또 관련해서 또 이번에 이제 비전 프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쪽 SR 기기 쪽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제 IT 기기 또 이런 새로 나왔을 때 테스트 관련해서 쓰이는 좀 제품들을 좀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관심 있게 또 열어놓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란 점 잠깐 체크해 보고요. 이어서 지금 이제 일단 시장에서 이제 궁금한 점은 하나 체크해 보고요. 근데 그 부분에 한번 체크해 보면 일단 두 가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첫 번째는 제가 10년 국채금리 동향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0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구간까지 좀 올라와 있죠. 4.3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동안 그 미국 증시도 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그 물가 측면에서도 연결해서 좀, 네, 좀 우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환율 쪽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하고 연결해서 한번 또 WTI도 볼 텐데요. 네. 결국은 지금 유가가 좀 올라오면서 혹시나 물가가 다시 뛰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유가 구간을 한번 9월 달하고 해서 한번 쭉 이렇게 이 정도에서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음, 비교해 보면은 지금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부담을 좀 받는 거죠. 물가 측면에서. 네, 딱 그걸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산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제 더위도 많았고요. 근데 이상한 이제 기온 때문에 또 기온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에어컨이라든지 전기 쪽의 소요가 커지면서 이 부분의 유가 부분의 소요량 때문에 좀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휴가 시즌일 때 드라이브 시즌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의 상승이 좀 연결되는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 구간이 이제 하반기 정도로 후반부에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가가 네, 전반적으로 100달러 수준까지 가고 그러면 그때가 더 이제 좀 더 시장이
좀 우려할 부분에서 포커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달러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직은 최근에 한 85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80불 정도에서 있으니까요. 작년 8월 달 구간을 보면 아직은 너무 우려할 구간은 아직은 아니다는 점 말씀드려보고요. 이제 물론 이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서 이제 파월 연주의장이 물론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시장은 분명히 또 그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끝나면서 좀 꺾일 수도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년 국채금리가 좀 꺾어줘야지 좀 더 그 상승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율이 지금 중국 때문에 위안화가 올라가면서 동반에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이제 워낙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매일매일 급등이 났었죠. 근데 그 이후에 한번 급락이 나왔었고, 지금 최근에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영향도 컸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문제는 중국의 이런 부동산의 리스크 요인은 아직까지는 일단은 이제 시각적으로 이게 부동산이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은행이 이쪽에 투자했다면은 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은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언론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가계부채하고 연결돼서 이제 결부시키는 거죠. 뭔가 이기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연결시켜 보면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그 신용대출이라든지 가계부채를 또 연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리먼 사태 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는 연쇄였습니다. 연쇄 다 연결돼 있었습니다. 예. 워낙 이때는 강아지에게도 대출이 됐던 강아지 이름만 대도 적어도 대출이 됐던 시점입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기지 상품에 빠져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네, 그냥 이자 놀이만 했었죠. 이자 놀이만 하다가 이제 그 은행들이 이제 이런 부동산 이런 관련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각 나라들의 상품들이 다 연결돼 있었죠. 은행들이 그 관련해 금융사들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부도났던 상황인데 물론 이제 뭐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뭐 리스크 요인도 있긴 하지만 아마 이제 중국 이 관련해서 이번에도 이제 0.1% 1년물 쪽인가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했죠. 뭐 아마 중국 정부가 이 부분은 해결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중국의 정부에서는 좀 우리나라 그 자본주의 국가하고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해소해 나갈 걸 보이고요. 그래서 저기 그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헌다그룹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나중에 시간차가 두고 또 재료가 좀 조금씩 옅어졌던 시점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환율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이게 안 좋은 모습들이 반영됐지만 한편 긍정적인 모습을 본다면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부담이었지만은 수출 쪽에는 긍정적인 부분 기업의 이익에는 좀 좋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안정화 내려온다면 시장이 지금 변곡점 구간에서 지수도 그렇고요. 조금씩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환율 부분하고 10년물 국채금리 이렇게 변곡점 구간에 있으니까요. 이벤트에서 꺾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일단은 바라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뭐 애단하기보다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도 S&P 500도 그렇고 이제 내려왔는데요. 이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서 반등의 시점을 본다면 결국은 이제 10년물의 국채금리가 올라오면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탔죠. 그래서 꺾이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데 우리가 또 항상 두려운 부분도 있지만 변곡점에서 꺾이는 시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온다면 우리가 그동안 쉬어갔던 주도 섹터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하여튼 뭐 반도체 쪽으로 그렇고 이제 뭐 중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하나씩 체크해 보면 네, 물론 이제 많이 알려진 기업들 뭐 이오 STI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 뭐 이오텍스도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아직은 이제 이번에 실적에서 쇼크를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우리가 네, 이 HBM이라는 이제 반도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반도체, HBM도 있고 또 여기에 어, D램 쪽에 있는 DDR5 쪽 세대 교체가 이제 본격화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D램 쪽은 이제 앞으로 네, 그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제품이 이제 공격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DDR5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급하고 있는 DDR4 쪽이기 때문에 DDR5 하려면 투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도 연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좀 간식에 받을 게 뭐냐면 예, 우리가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네,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지금 AI 쪽이라든지 자율주행 이쪽 메타버스 쪽은 이제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비메모리하고 연결돼 있죠. 직접적으로 비메모리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 비메모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실적으로 이제 메모리죠. 네, 여기서 만약에 뭐 CPU라든지 프로세서라든지 두뇌 역할을 한다면 명령을 내렸을 때 실질적으로 손발이 되어주는 네, 반도체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메모리, 특히 D램 쪽, 저장 장치는 이제 낸드 쪽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장에서 HBM 네, 관련주들을 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고 있는 게 뭐 HBM도 있겠지만 이 여기에 실적으로 비메모리 쪽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칩이라든지 또 자율주행 칩에 대한 수주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하나로 더 포커스로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시설 투자를 한 25조 원 정도 상반기 역대급을 하고 있고요. 텍사스에도 이제 삼성 22조 원에 대한 투자 소식도 있고요. 최근에 수주 부분들이 또 연결되는 부분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뭐 이제 연결해서 7월달 이후에 보게 되면 네, 반도체 안에서 이제 삼성이 이제 5나노, 7나노 쪽에서 이런 그 가동률이 한 7, 90% 올라오고 있다 이야기들.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AI 쪽하고 또 자율주행 반도체 칩 쪽입니다. 이게 메모리가 아니거든요.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낙수 효과를 양쪽에서 받고 있는 흐름들에서 출발선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네, 보시면은 네, 메모리 비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파운드리에 대한 뭐 고객사만 보더라도 이제 앞으로 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PC 시대 있고 모바일 시대가 있고 AI 자율주행 시대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 전에는 가져다 썼어요. 실제로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인텔 걸 가져다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사용했는데 지금 이제 AI 자율주행 연결되면서 네, 이 많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캡콤도 그렇고 인텔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도체 쪽을 설계를 해가지고 예, 이 그 공장에서 TSMC라든지 삼성전자 쪽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의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이전에는 그 퀄컴이 대표적으로 모바일 핸드폰 시대가 연결했을 때는 퀄컴이라는 회사가 이제 주로 이제 고객사였거든요. 네, 그 파운드리 쪽에서는. 근데 지금은 AI 쪽에 연결되면서 네, 새로운 예, 고객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예,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요. 예전에는 네, 딱 네, 뭐 인텔이라든지 AMD 같은 제품들 갖다 썼다면 지금 통합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 네, 자기네만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 관련된 앱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전부 다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대부분 그래서 자기네들이 맞는 애플도 실적으로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생산을 못하는 부분에서 의뢰를 하는 거 자기네 맞게. 그래서 애플의 그 제품을 이제 TSMC가 받다 보니까 원래는 예전에 삼성전자도 받아왔는데 후공정 기술이 좀 떨어지면서 또
나노 기술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가 워낙 퀄컴이 컸었죠. 이런 설계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하여튼 결국은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반도체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생산해서 공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 설계를 하죠. 자기네 맞춰가지고 시스템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설계해서 생산 쪽은 이렇게 맡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예, 파운드리 쪽 연결 대표적으로 세 곳입니다. 근데 인텔은 이쪽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아직은 이제 여기서 제일 지쳐져 있고요. 자기네 제품을 만드는 것도 좀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이 떨어진 쪽은 만들 수 있겠지만 순서대로 보면 TSMC,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순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회사들이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 회사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자율주행 관련된 AMD 모든 회사들은 네, 이 세 곳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곳에서 다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아까도 이제 텍사스 쪽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년에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장비 발주도 연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간신히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파운드리 쪽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 보여드려 봅니다. 그래서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점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시장 의외 삼성이 또 연결된 부분도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20년가 보면 네, 소재 장비 쪽이 이렇게 3배 이상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는 네, 이런 만드는 제조사보다는 더 빨리 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네,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이제 니노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간에 이런 과정에서 또 만드는데 소모품도 많이 들어갈 상황이죠. 네. 작업 중에 이제 웰데스 같은 네, 최근에 이제 실적으로 보면요. 웰데스 같은 회사들도 실적이 좀 잘 나온 상황이죠. 예, 잘 나왔는데 이제 주가만 좀 쉬어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금감원 쪽에 가서 보면 관련된 공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열어보시면은 네, 쭉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웰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매출액이 작년 600억에서 805억 정도. 이게 반도체가 안 좋은데 보면 실적이 좋았습니다. 125억에서 이제 영업이익도 196억 정도. 흐름들 또 이어지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쪽 네, 물량을 이제 받는 기업인데 일단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네, 나쁘지 않게 좀 반영되는 모습들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관련해서 보면 네, 작년 매출이 553억, 네, 한 890억 정도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106억에서 181억 정도로 증가하는 흐름들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웰덱스 들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반영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제 물량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네, 올라가는 그 돌파해 나가는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네, 봐야 되겠고요. 뭐 물론 이제 지금 뭐 이어테크스 같은 이런 종목은 이제 뭐 엔비디아 큰 악재만 없다면 아마 이 20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는 지금 이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또 주목받지만 또 전공정 관련해서도 또 우리가 연결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정 어, 관련해서 방송에서 말씀 뭐 사이맥스 같은 기업들도 이제 소형주이면서 상당히 또 같이 또 네, 장비 쪽 움직이면 네, 그런 종목들도 같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지난번에 보면 이제 관련해서 제가 뭐 KC텍도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KC텍도 이제 관련해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 한번 연결해서 한번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었죠. 네, 대표 이런 기업들이 쭉 보면서 네,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하단에 또 한번 이제 관심 있게 볼 수도 있고요.
LT 베큐um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많이 올라왔죠. 이거는 좀 많이 네. LT 베큐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100% 이상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가다가 흐름 보인다. 지금 네, 보유하고 계신 분야 21선의 흐름을 잘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증권 펌프 쪽으로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네, 이런 이제 반도체주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봤고요. 네, 다시 한번 그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한번 이제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갔는데 이제 이번에도 실적이 상당히 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는 이제 관련해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 구간을 또 밀려 내린다면 잘 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 정도까지 또 기다렸다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거 한번 체크해 봅니다. 조정 나왔을 때 무리하게 좀 볼 필요는 없겠고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지금 일단 중국의 단체 관광을 해제되기 전에 실적이 이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요. 꾸준하게 좀 더 보시고 아마 10만 원까지는 한번 또 열려져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신규는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제 그때를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국 소비 쪽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좀 면세점 쪽 화장품으로는 이제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콜마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 관광객도 올라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쪽이 좀 더 나아진다는 소식 들리면은 연우 같은 경우가 아직 추세를 완전히 돌린 상황 아니죠. 이번에 한번 가격이 올라왔다가 지금 한번 이제 이 꼴이 계속 달면서 이렇게 흐름인데요. 화장품 연기 쪽이죠. 한국 콜마 쪽으로 중소형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고 한국 콜마가 인수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해서 만약에 중국 관광객에서 면세점에서 이제 우리가 대형 쪽 LG 생활건강하고 또 거기 아모레 퍼시픽 쪽이 좋아진다면 또 흐름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또 연결해서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또 추가로 해서 이제 2000지 쪽을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20선을 좀 올라온 모습인 것 같아요. 쉽게 꺾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정말 지금 그 10만 원 구간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에코프로는 워낙 밸류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역시 정말 밸류체인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다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에 저항이 좀 매물대가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 이쪽에 올라오는 흐름에서 올라왔는데 하여튼 에코프로도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체크해 보고요. 21선을 좀 회복한 모습들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뭐 장비 쪽이 미국 쪽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비 쪽으로도 이제 그동안 제가 여러 번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죠. 제가 좋게 올라왔던 게 2000지 장비에 대한 이야기, 하반기 장비 발주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흐름에서 좋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올랐었죠. PNT도 좋았었고 대표적으로 코인테크라든지 하나기술 같은 그런 기업들 많이 올라왔는데요. 뭐 이런 기업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DNT도 최근 이제 조정이 나왔지만 흐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건 아까는 이제 LG 쪽이 이제 워낙 미국 쪽에서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LG 관련주도 움직였는데 최근에 이제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SK온 관련해서 밸류체 연결돼 있죠. 그래서 SK온도 일단 일정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포드 쪽하고 해서 이제 증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어떤 자금 쪽의 부분에서 이제 확충을 못하던 장비 발주가 안 됐는데 최근 이제 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통해서 이제 장비 발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2분기에 이제 엠플러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좀 잘 나왔었죠. 잘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장비 안에서는 이제 아래쪽에서 쭉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는 게 좀 특징이어서 일단 엠블러스가 흐름에서 연결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밸류체인 안에서는 이제 많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 LG 쪽의 흐름이었는데 엠블러스는 조립 공정에서 이제 노칭, DNT가 상당히 많이 갔었죠. 그래서
스탱킹 재료 쌓고 네, 패키징하는 데까지 SQ로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네, 실적이 좀 2분기에 양호하게 좀 나오면서 좀 주목을 좀 받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네, 여기까지 올라갔었죠. 2만 네, 9천 원까지 한번 올라오면서 한 100%까지 올라갔던 네, 시점에서 한번 있었고요. 네, 네, 그 점 한번 체크해 보고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일단 추가적으로 오늘은 또 2분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말씀드려보고요. 네, 이번 프로모션은 딱 두 가지 흐름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2023년도 이제 송시호 파트너가 그동안 뭐 2차전지 로봇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반도체 AI 반도체까지 큰 틀에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께 많은 종목들을 잘 또 저점에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2차전지 후속주 찾기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번에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진행해서 이제 23일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 조목씩 한 조목씩 여러분들께 이렇게 채워드릴 수 있는 가도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하고 해서 좀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려고 했으니까요. 좀 어려운 시장 또 하반기 올해 관련해서 잘 이용하실 분들은 3 플러스 1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이런 게 도움을 드리서 할 테니까요. 네, 도움 받고 싶은 분은 여기 ALS 번호 1668-439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주시청에서 하는 이벤트고요. 네, 이제 한국전기TV에서는 이제 와우넷 서비스, 주시청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모바일 앱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2만 원인데 88만 원 할인해서 드리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좀 이제 네, 88만 원이라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네, 정기결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매월 2개월 주시장 앱을 통해서 하는 서비스로서 문자로 대응하는 상품이고요. 1개월에 25만 원이니까 네,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ARS 번호가 1668-4735라는 점 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벤트 진행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두 가지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홍보해드렸는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도체 삼성전자를 하니스를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결과 또 이어져서 정말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가 아닌 네, 새로운 잔치의 출발이 되길 또 기대해 보고요. 잭슨 미팅을 통해서 연준의 이제 어떤 발언이 중요할 텐데요. 국채금리 좀 이제 4.3에서 이제 하락을 통해 시장이 또 급선회하는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또 들고 있는 게 2차전지 쪽, 예, 또 반도체, 또 연결해서 자동차라든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많이 있는 또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이쪽이 좀 예, 강하게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또 재정에 또 계좌에 이렇게 수익률이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돕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께 또 나중에는 또 자주 많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네, 잘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지혁 파트너였습니다.